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 도와드릴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금리 노이즈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현선물 현재 구간 1조 넘게 나오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 타격이 조금 더 크죠. 또 여기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외신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3%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지수단에서도 파란불이 좀 강하게 짙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코스닥은 현재 0.66%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사라진 이 주도주 자리를 테마주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 속에 화장품, 전선주, 여기에 피부 미용, 식품주들,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재장, 우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슈 추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미증시 속에서는 계속 환호가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는 계속 힘들까? 유독 금리 노이즈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장 많이 파는 걸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수준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이전에 먼저 오른 그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종목들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점이 좀 반등이 나왔는지를 대입을 해보면 어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레벨업이 되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더뎠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안고 미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강했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의 시장으로 와 보는 거죠. HLB 같은 경우가 데이터 발표를 하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ETF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이 HLB 비중이 가장 높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정상화 과정에 있는 상황 안에서 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현상임을 수급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에서 개별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주도주, 쉬어가고 있는 주도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잘 나가고 있는 테마주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적중률이 높을까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네. 상대적으로 싸졌을 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표현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밸류 비교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인 강도가 주가가 약한 거죠. 지금 보면 미국의 검사 장비 캠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내외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장비 외에도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배 이상 이 정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안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발생할 때는 네.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에 좀 그 과정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보면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직 8분 능선을 넘은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워낙 강하기에 개별 종목 강세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키를 맞추는 현상 같은 경우는 한 다음 주 정도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키 맞추기로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고 그 공백을 개별주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살짝 전력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죠. 두 가지 테마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세는 AI 순환매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양광 원전주들이 부각을 받았다면 오늘은 다시 원래 이 시장의 대장이었던 전선, 전력기기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여기에 수출 효자, 라면, 김밥, 김이 거론되면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관점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력부터 보시죠. 그동안 전선은 PER이 낮아서 이런 말로 싸구려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PER이
주가를 높게 쳐주고 있죠. 왜냐?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이익 성장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을 보면은 올해 첫 거래일의 종가가 1,170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장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주가가 4배가량 올랐어요. 반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4배나 올랐고 삼화전기도 17,700원 수준에서 68,000원 수준까지 4배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인 HD 현대일렉트릭도 8만 원 수준에서 27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러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등장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도 도래했습니다. 통상 이 투자를 하는데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력망 투자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에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여기에 5년, 6년을 더하면 2028년, 2029년까지 이 사이클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연초에 전력주들의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증대, 여기에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도 한몫을 하면서 이처럼 대표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성사님도 전력주가 이 시장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돌고 돌아서 그 안에 에너지주에서 돌고 돌아 다시 대장인 전선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어요. 확실히 살짝 조정 시에 전선이라든가 전력기기주들을 매수하는 게 한 구간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 보통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도래를 했을 때 길게는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작년 5월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고 변압기와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아직 주기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단행이 한 2~3차례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마지막 피날레 시세가 날 수 있겠지만 아직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증설을 단행한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수요 공급 차이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단가 하락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지금은 순환매 관점에 무게를 두고 이제 여기에서 대체 에너지 쪽까지 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주들을 추려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 에너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장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처럼 전선, 전력기기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안에서도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왜 전선주를 안 샀을까라고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걸렸던 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맞지만 네. 어느 정도 신고가 영역에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구리 가격이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관련주들의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를 최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받기에 네. 선뜻 투자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리 가격 추이를 놓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선물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 추이들을 올려놓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을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주에 정도 주기로는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사이클의 상황과 대입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인 상황,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균형 이런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고 보통 주도주 형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은 조정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한 30% 이내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근데 거기까지 조정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조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 못 샀나 봐요. 맞아요. 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조정은 또 잘 안 옵니다. 네, 그러면 살짝 30% 내로 내로 좀 조정 나왔을 때 볼 수 있고 아마
보통은 고점 대비해서 대량 거래를 제외하고 한 15% 20% 정도, 그 정도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동성을 감안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조정시 매수로 이 전력주를 담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길 전력망 투자하는데 최소 5년, 6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2023년에 시작했으니까 2028년까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데 네. 예전에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가가 너무 먼저 많이 움직여서 추후에 지금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전력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 계산으로 5년? 그래, 이 사이클이 5년 동안 지속, 주가도 5년 내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면 5년 동안 팽창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산업을 실적에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게 주가의 고점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또는 그 다음에 이때까지 그 사이클의 확장에서 받아왔던 멀티플을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10배 후반 같은 경우를 받았던 게 슈퍼 사이클 이런 시기 때 1등 기업들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내년 내후년 실적을 기점으로 그 정도 받아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 계속 반복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은 변동성의 발생 가능한 구간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탑백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AI 전력, 이 테마를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조정시 매수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지 혹시 이성사님만의 개인적인 관심주 있으십니까? 아까 대체 에너지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보다 ESS와 관련된 부분이 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이제 좀 수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뭐 부품, 소재 이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주로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비나텍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SS 관련주로 비나텍, 서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종목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수출 효자 K푸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음식료주들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낮고 가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역할이었습니다. 경기 방어주, 그만큼 주가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종목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K푸드 열풍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면서 예전의 음식료주가 아닙니다. 주가 급등, 주가 폭등도 나와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은 수산주들이 김값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시장에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K푸드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구수가 다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간편식을 찾다 보니 이 역시도 K푸드의 수요로 연결이 됐습니다. 글로벌 음식료 트렌드에 부합하며 대표적인 효자 수출 품목이죠. 라면의 수출품이 늘어나고 있고요. 쌀 가공식품의 수출액 추이도 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김밥을 먹고 왔는데 한 줄에 5,500원의 김밥을 먹었어요. 그만큼 좀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주들의 상승으로 지금 연결짓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십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음식료에도 놓고 볼게요. 네. 그러면 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원재료, 그다음에 완제품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물김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초반 가격대인데 마른 김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구조도 커지는 상황이고 여기 더해져서 공급에 대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6월이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수요는 커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기간을 좀 중장기로 늘려서 종목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라면, 삼양식품에만 시선이 쏠렸었는데 다시 김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고 저희 김 관련주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도 라면처럼 관련주의 주가 상승, 폭등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 실체 있는 상승이기는 한데 네. 라면과 비교를 하기에는 삼양식품이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구조가 나오는지를 좀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정도 마진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라면 정도보다는 좀 약할 수 있는 점을 좀 열어둡니다.
네. 라면만큼의 그 정도의 열풍을 이끌어내기는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실체가 있는 상승임은 맞다라고 네. 정리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 혜태제과식품, CJ시푸드, 우양은 오늘 리포트 효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시고요. 빙그레와 대상 이렇게 K푸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종목을 골라보자면 저도 이 음식료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삼양식품이 네. 단연 탑픽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삼양식품의 구조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쪽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장류 같은 경우가 해외 판매가 늘고 있어요. 장류요? 예, 그래서 고추장? 예,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도 이게 결부할 수 있는데 네. 마진에 대한 부분이 높진 않지만은 박리담의 구조로 수출이 늘어나는 대상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김과 관련해서 아까 원재료인 속김 같은 경우를 양식 구조로 개발하는 풀무원 같은 풀무원?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무원과 대상은 그럼 아직 이 상승 랠리에서 끝자락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서 전력주처럼 이 종목들도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풀무원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전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좀 10% 정도 조정 그 정도가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오늘도 간장 가격 인상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음식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체 있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을 골라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풀무원과 대상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두 가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핫이슈 알아봤고요. 이성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